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특검이 2차 조사까지 마치고 3차 소환은 없이 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 빠른 결정의 배경은 뭘까요? 이 조은석 특검의 어떤 수사 지휘 스타일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휘몰아치듯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 같고요. 특검 측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음에 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소환이 있을 때부터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2차 조사를 마치고 다음 조사가 예견되어 있다면 보통 날짜를 지정해서 이때 또 추가로 소환을 요청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도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혐의들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할 만한 그런 부분은요,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수처에서 발부했던 그 체포영장, 이 2차례의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도록 어떤 강제했다거나 불법하게 이를 저지했다는 부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 경업법상의 어떤 관련 법률 위반,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이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느냐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요, 이 국무회의라는 것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거쳤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일부에게만 국무회의를 소집 통보하고, 그렇다면은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심의 표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부분,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의 방해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혐의는요, 이 사후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이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추후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허위로 공문서 작성한 부분까지도 지금 이 영장 청구 사유로서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국무위원 관련해서는 특정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죠. 당초에는요, 이제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참석한 인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막았는가, 내지는 이 국무회의가 실질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야에 초점을 맞췄다면 특검은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그렇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않은 인원들이 어떻게 연락을 받지 못한 경위, 그리고 실제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본인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이 오고 갔거든요. 결국 참석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장에는 특검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파악된 혐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외신과 관련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 비서관이라던가 외신들의 대변인에 대해서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허위 공보 사실을 작성하게 했다. 이 부분 역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좀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한덕수 총리 역시도 어떤 사후 분석, 그러니까 문서로 의해서 어떤 계엄에 관련된 사후 선포문이 만들어졌는데 이미 지난 이후에 마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그런 혐의들이 지금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특검에서 발견한 사실관계이자 증거로서 이번에 영장 발부 여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외환 혐의가 영장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외환 혐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외국과 공모를 해서 어떤 외국과 통정한 정황이 확인이 되어서 국내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경우에 외환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내란 특검법에서는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북한과 통모한 정황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해도 이것을 혐의점을 충분히 소명할 만큼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외환죄는 제외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를 위해 한 가지 혐의를 더 남겨두었다라고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어떤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외환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1심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석방이 돼야 되는데, 그때쯤에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기한을 연장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이후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일단 직접 출석하겠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겠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고요.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지금 이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들은 이 내란죄의 사실관계로서 다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내일이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꺼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미 내란죄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이고, 내란죄에서 다뤄진 부분인데 이미 내란죄로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특검이 어떤 짜집기 해서 새로운 혐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와 관련된 주장, 그리고 지금 제시되고 있는 증거들 가운데 일부 진술들은 오염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영장의 내용이 알려진 걸 놓고 논란이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청구서가 지금 사실 언론을 통해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일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 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유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두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유에서 본다면 왜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유출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으로 남지만, 특검에서는 워낙 이 해당 문서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없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유출함으로써 수사에 있어서 혼선을 끼치고, 특히 이 해당 청구서 내용 중에는 일부 인물들이 진술이 번복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또 번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장 심사가 모레 열리죠.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일단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가 쟁점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특검 측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발의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범죄의 혐의점을 입증할 만큼 충분히 어떤 물증이라던가 진술들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쟁점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사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출국 금지도 내려져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일응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 단계마다 이의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할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도주의 우려와 함께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한다면 특히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던가 김성은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을 때와 이 변호인을 제외하고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이 바뀐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다른 참고인, 다른 인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